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의 목소리 건디입니다. 오늘은 댈러스 매버릭스의 서브 볼핸들러에서 뉴욕 최고의 가드로 자리매김한 JB11, 제일런 브런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26살로 최전성기를 맡고 있는 브런슨은 NCAA 3년 동안 2번의 우승을 일궈낸 빌라노바 대학의 레전드 가드입니다. 특히 1718 시즌 빌라노바는 NCAA 토너먼트에서 결승전까지 모든 라운드를 15점 차 이상으로 승리했고, 브런슨 외에도 미칼 브리지스, 돈테 디빈첸조, 에릭 파스칼, 오마리 스펠만까지 4명의 선수가 NBA에 입성했던 초강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런 브런슨은 단연 군계 일학으로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1위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완전히 캐리하는 크랙형 선수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40%가 넘는 정확한 3점에 뛰어난 스텝과 피벗, 스탑 점퍼를 통해 상대 가드와 빅맨을 농락했고, 수비를 끌어들인 후 뿌려주는 패스와 파급력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운동 능력이 대단치 않은 단신 가드가 캐리할 수 있는 극한을 보여주는 선수였는데요. 이런 엄청난 활약에도 브런슨은 많은 나이, 185cm라는 가드 기준에도 작은 키,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운동 능력, 분리볼을 즐기는 성향이 상위 리그에서도 통할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전체 33번 픽으로 댈러스 매버릭스에 지명되게 됩니다. 대학에서 보여준 활약에 비하면 분명 아쉬운 순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댈러스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퍼실리테이터 재능을 가진 브런스의 상위 호환인 루카 돈치치가 루키로 데뷔합니다. 브런슨에게 주어질 기회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브런슨은 나름 꾸준한 출전 시간을 받긴 했습니다만 댈러스에서의 4시즌 277경기 동안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27경기에서만 선발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212 시즌은 제일런 브런슨이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정규 시즌 출전한 79경기 중 61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며 경기당 16.3득점, 4.8어시라는 준수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포제션 소모 비중인 USG 퍼센티지에서는 21.9%로 여전히 한 명분을 겨우 넘는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댈러스는 브런슨이 뛰고 있을 때 심지어 돈치치 혼자 뛸 때보다 높은 공격 레이팅과 넷 레이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준수한 세컨 볼핸들러로 여겨지던 브런슨의 진가는 2022 플레이오프 유타와의 1라운드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돈치치가 부상으로 시리즈 초반을 결장하고 1차전을 패배하면서 홈 어드밴티지를 뺏기는 상황이 됐지만 2차전에서 무려 41득점 5어시, 야투율 60%, 3차전 유타 원정에서도 31득점 6어시, 야투율 54.5%를 기록하며 2연승으로 돈치치가 돌아올 때까지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후 2라운드에서도 크리스 폴과 부커에게 분리볼을 시전하며 원정 2연패 이후 5경기 동안 평균 21.8득점으로 2옵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고, 처음으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 오프 시즌, 브런슨 캠프에서는 제일런 브런슨이 리그에서 가장 볼 도미넌트한 돈치치와 함께 뛰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선수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매끄럽지 않았던 과정 끝에 브런슨은 댈러스를 떠나 4년 1억 4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준 뉴욕 닉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는 올스타 선정 경험이 없는 선수의 최초 1억 달러 이상 계약이었죠. 닉스는 212 시즌 줄리어스 랜들과 RJ 베럿의 심각한 부진, 레지 블록의 이적 등으로 전력이 약화되어 동부 11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준수한 팀이긴 했으나 오펜시브 레이팅은 110.4를 기록하며 리그 22위였는데요.
랜들의 야투가 부진할 때 마땅한 대안이 없던 닉스에게 브런슨의 합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브런슨은 올 시즌 경기당 23.9득점, 6.2어시, 3점슛 성공률 41.1%를 기록하며 랜들과 함께 닉스의 원투펀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으며 닉스는 이번 시즌 공격 레이팅 117.3으로 작년보다 무려 7이나 상승한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부 스탯을 보면 브런슨의 USG 퍼센티지는 지난 시즌 21.9%에서 27%로 크게 올라 100분위 88.2%며 어시스트 퍼센티지 역시 100분위 92%로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3점이 캐치앤슛이었던 작년 대비 올 시즌 3점 중 절반은 어시스트를 받지 않는 능동적인 풀업 3점으로 코너에서 대기하는 비율 역시 작년 대비 많이 줄었죠. 반대로 자유투를 뜯어내는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볼핸들러로 변모했는데요. 박스스코어 기반 100포지션당 생산성인 BPM에서 지난 시즌의 4배, 100분위에서도 상위 8%라는 올스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 타입으로 나누어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픽앤롤 볼핸들러로서의 비중은 더 늘리고 스팟업의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대치 대비 추가하는 득점으로는 아이솔레이션과 트랜지션이 작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닉스의 느리고 다소 단조로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닉스가 2시즌 전인 2021 시즌 동부 4위로 예상 밖의 성적을 올렸을 때도 공격 레이팅을 리그 23위로 부진했습니다. 당시 설명하기 어려운 상대의 저조한 오픈 3점 성공률로 얻은 이득을 포함해 리그 3위의 수비 레이팅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결국 프롭에서 랜들의 왼쪽 편향성이 집중 공략당하며 1라운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도 5위 애틀란타에게 탈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급상승한 공격력과 여전히 준수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팀 전력 지표인 심플 레이팅 시스템에서 리그 7위이자 동부 5위로 동부 4위인 필라델피아에게 수치상 크게 밀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치치라는 거대한 재능의 그늘에서 벗어나 NCAA 시절의 명성을 다시금 증명해보고 있는 제일런 브런슨. 과연 이번 시즌 브런슨과 뉴욕 닉스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